네, 오늘 함께할 굿닥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무릎 건강 지킴이 황보현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황보현입니다.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무릎 관절염 환자 수가 정말 크게 늘었네요. 300만 명 시대에 진입을 했다고요? 예, 많이 늘었습니다. 네. 최근 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무릎 관절염 환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300만 명 중에 200만 명 정도가 여성분이시고요. 월등하게 많네요. 예, 맞습니다. 또 최근에 다른 조사를 보면은 65세 이상 인구에서 3분의 2 정도가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습니다. 네. 네, 무릎 관절염이라는 것이 한국인의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면서 국민 질환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래요. 무릎 관절염은 우리가 이제 국민 질환이다, 국민병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치료를 잘 하려면 그 시작은 진단에서부터 좀 네, 시작이 돼야 그렇죠. 되잖아요. 어떤 경우에 무릎 관절염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좀 진단이 필요하겠네요. 네. 무릎 관절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표를 보시면은 증상이 심하지 않은 초기나 중기에는 먼저 관절 안에 주입을 하는 연골 주사나 프롤로 주사와 같은 증식 치료를 합니다. 네. 네. 수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적인 치료를 통해서 무릎의 염증과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중기 관절염의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의 관절염의 상태나 그 관절염 기수에 따라서요, 관절 내시경 수술, 절골술, 줄기세포 이식 수술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말기관절염까지 진행되면 말기관절염은 사기관절염을 이야기합니다. 네. 허벅지뼈와 정강이뼈가 완전히 맞닿아서 연골이 광범위하게 손상된 상태입니다. 이 정도까지가 되면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합니다. 네. 네, 인공관절 수술도 전체를 치환하는 전치환술이 있고요. 또 심한 구획만 치환하는 부분 치환술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인공관절까지도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요. 근데 인공관절 수술도 일단 가능하면 최대한 이제 본인의 그 관절을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면서요? 네, 그렇죠.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것은 마치 장기 이식하듯이 무릎을 통째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예, 손상된 부분은 인공관절로 치환을 하지만 기둥이 되는 큰 뼈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근육과 같은 조직은 그대로 남습니다. 네. 따라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더라도 내 조직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결과에 좋겠죠. 최근 그 인공관절 분야에서도 로봇 수술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예, 수술 전에 정확한 계획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내 조직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것은 수술 전에 사전에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고요. 네. 수술 중에 환자의 다리에 장착된 센서와 로봇의 카메라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술 중에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가장 좋은 결과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제가 로봇팔을 잡고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공관절 수술도 그동안 정말 많은 이제 변화와 과정을 겪어왔던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로봇을 이용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텐데 예전에 시행했던 일반적인 인공관절 네. 수술하고 최근의 네. 트렌드 조금 비교해서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네. 그래서 기존 인공관절 수술과 비교해서 로봇 수술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네. 왼쪽이 일반 수술이고요. 오른쪽이 로봇 인공관절의 특징을 정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일반 기존 수술 방법은 수술 전에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요. 제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길이를 재고 각도를 재면서 이제 수술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요. 네. 이에 비해서 로봇 수술은 수술 전에 CT를 통해서 실제 환자의 무릎과 동일한 3차원 모델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해서 예상되는 인공관절의 사이즈, 각도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미리 계획을 세웁니다. 두 번째 차이는요. 일반 방법은 수술 과정에서 매 과정마다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를 뼈에 장착을 하고 제가 절삭기를 들고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이에 비해서 로봇은 수술 전에 만들어 놓은 계획에 따라서 센서와 카메라 시스템을 이용해서 로봇팔이 자리를 잡으면 제가 로봇팔을 잡고 수술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차이는 기존 방식은 환자의 상태나 또 의사의 미세한 움직임에 따라서 어떤 계획에서 오차가 약간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요. 네. 로봇 수술은 그 로봇 팔이 정확하게 위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차의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마지막 차이를 보면요. 일반 방식은 매 작업마다 그 가이드를 장착하기 위해서 뼈에 구멍을 뚫거나 핀을 고정하는 작업이 필요했는데요. 로봇 수술은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출혈량을 줄여서 이런 무수혈 수술도 가능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반 인공관절 수술과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확실한 차이점이 있다는 걸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었고요.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다양한 수술법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황보현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최대한 보존해서 빠른 회복 그리고 자연스러운 무릎 움직임을 돕는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무릎 관절염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다 좋습니다. 전화 주셔서 황보현 원장님과 한번 상담을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직장인이라고 하셨고요. 최근에 무릎 통증이 발생을 했고 걷거나 달릴 때 특히 무릎이 아픕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적극적인 치료는 안 받으신 것 같은데요. 네. 나이가 좀 젊으시다 보니까 네네. 무릎 관절염이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40대 젊은 남성분이시지만 이런 일상생활 중에도 이러한 증상을 자주 느끼신다면 무릎 관절에 뭐 관절염은 아니더라도 다른 이상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우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치료한 이력이 없으세요. 그래서 먼저 증상이 지속된다면 정형외과에 내원하셔서 진찰을 받고 기본적인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관련된 증상이 없고 진찰상에서 특이 소견이 없다면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통해서 좋아지게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와 반대로 진찰상에서 이상 소견이 있고 무릎에 물이 차거나 앉았다가 일어나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아프다면 퇴행성 관절염은 아니지만 무릎 안에 반월상 연골판 파열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가 있는지를 감별하기 위해서 MRI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해봐야 되는 검사까지 잘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6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주부라고 하셨고요. 얼마 전부터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찜질하셨고 진통제 드셔보셨고 아직 적극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는 받지 않으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치료가 꼭 필요한 상황인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60대 나이시기 때문에 이제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관절염이 좀 왔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60대 환자분이 평지 보행은 괜찮은데 계단 보행 시에 불편하시다면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최근에 체중이 늘었거나 뭐 근력이 약해지면서 오는 일시적인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경우에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환경을 좀 변화시키면서 경과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정말 무릎에 연골이라든지 연골판이 손상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무릎이 자주 붓거나 계단 오르내릴 때 아프거나 바닥에 앉았다 일어날 때 힘드시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기본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이제 일단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어놓도록 하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서둘러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무릎 인공관절 로봇 수술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있었어요. 건강한 조직을 최대한 보존해서 정확성 그리고 안정성을 높이는 수술인 것 같은데요. 도대체 이제 로봇이 어떻게 활용이 되나 아직도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방법 설명해 주실까요? 네,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과정별로 특징을 네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입니다. 가상 수술을 통해서 오차를 줄이고 더 정확하게 수술이 가능하다 이런 특징이고요. 로봇 수술은 수술 전에 CT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무릎과 동일한 3차원 모델을 만듭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오. 3차원 모델인데요. 왼쪽은 이제 전치환술 때 모델이고요. 오른쪽은 부분치환술일 때 모델입니다. 네. 이 모델을 토대로 해서 제가 수술 전에 적절한 인공관절의 사이즈, 각도, 또 뼈를 깎아내는 정도 이런 것들을 미리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수술 전에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네. 더 정확하게 수술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 특징은 자, 왼쪽은 기존 방식 수술의 모습이고요. 네. 오른쪽은 로봇 수술의 모습입니다. 네, 기존 방식을 보면은 수술 매 작업마다 수술을 하기 위한 가이드를 이렇게 뼈에 구멍을 뚫고 핀을 고정하기도 하고요. 또 다리의 축을 보기 위해서 뼈에 긴 금속 로드를 넣었다 뺐다 이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른쪽처럼 로봇 수술은 3차원 모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 중에 생기는 출혈량을 줄여서 무수혈 수술을 좀 더 용이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네, 세 번째 특징은 여기서 이제 더 좋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햅틱 경계 설정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한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은 그 무릎 모형과 또 절삭기 주변으로 이렇게 선이 그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 선을 이제 햅틱 경계선이라고 하는데 이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주변에 어떤 근육이나 신경, 혈관이 다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 중에 절삭기가 이 선을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 저절로 로봇이 제어를 하고 멈추게 됩니다. 즉, 좀 더 안전한 수술이 가능해진 것이죠. 그러네요. 네. 네. 마지막 특징입니다. 이렇게 제가 수술 전에 로봇 시스템을 이용해서 만든 계획만 가지고 제가 수술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실제 상태나 변형 상태는 수술 중에 제가 느끼면서
얻는 정보이기 때문에 로봇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세운 수술 전 계획과 제가 수술 중에 세운 어떤 수정해야 될 상황을 반영해서 최종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즉 의사와 로봇의 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특징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로봇에게 모든 걸 더 맡기기도 사실 좀 불안한데요. 그것도 사람이 가진 어떤 단점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서로 간에 가진 장점들로 잘 보완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로봇 수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징들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인공관절 수술하면 일단 흉터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어머님들 네네. 보니까 뭐 거의 기다랗게 무릎에 세로로 흉터가 많이 남던데 이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무릎 가운데 세로로 길게 상처가 나게 됩니다. 네. 네, 물론 이제 상처의 길이는 환자의 상태나 질긴 정도, 또 의사의 술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보시면 왼쪽은 일반적인 로봇 수술의 상처 모습이고요. 네. 오른쪽은 이제 최소 절개를 이용한 로봇 수술의 상처 모습입니다. 자, 왼쪽 먼저 보시면은 이제 가운데에 주 절개에 상처가 있고요. 네. 또 로봇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로봇과 정보를 주고받는 센서를 고정해야 되는 상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 상처 위 아래쪽으로 한 개나 두 개 정도의 추가적인 상처가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네. 이 로봇 인공관절 기술도 발전하고 있듯이 상처를 줄이기 위한 기술도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처럼 이러한 센서를 장착하기 위한 특수 가이드를 만들어서요. 네. 오른쪽처럼 하나의 상처 안에서 수술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상처 길이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소절개이기 때문에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기존의 인공관절 수술보다는 조금 더 상처가 사이즈가 작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무릎 관절염은 이제 아무래도 어르신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니까 여성분들, 어르신들은 또 이제 그 뼈가 좀 약한 분들, 골다공증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혹시 이런 무릎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가능할까 네. 좀 물어보실 것 네. 같아요. 제가 인공관절 수술하는 환자분들의 평균 나이대가 70대 중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분들께서 골다공증을 가지고 계세요. 맞아요. 네, 하지만 수술 전에 이 골다공증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대비를 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골다공증만으로 수술을 못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골다공증이 너무 심하면서 뼈가 작은 경우에는 네. 수술하는 제 입장에서도 긴장을 하게 되죠. 그렇죠. 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로봇 수술을 이용한 최소 절삭 방법을 사용하면 좀 더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왼쪽 오른쪽 사진 모두 인공관절 수술 후에 옆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네, 왼쪽은 기존의 일반적인 인공관절 그 디자인입니다. 가운데 허벅지뼈 중앙 부위의 뼈를 박스 모양으로 절삭을 하고 인대를 제거를 하고요. 이에 비해서 오른쪽은 최소 절삭 방법이라고 해서 허벅지뼈의 중앙 부위의 뼈를 제거하지 않고 인대를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 사진에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시면 그대로 뼈가 남아 있고요. 그러네요. 네, 왼쪽은 하얗게 변해 있죠. 하얀 부분이 이제 금속으로 바뀐 부분입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뼈가 많이 약하시고 작은 분들도 좀 더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최대한 어떤 나의 어떤 뼈를 좀 잘 보존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공관절 하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아요. 뭐 무릎이 구부러지지가 않는다, 뻗정다리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던데 혹시 이런 부작용은 걱정 안 해도 될까요? 네,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시죠. 네. 예. 실제로 이제 뻗정다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무릎이 완전히 굳어서 네. 무릎이 안 굽혀지거나 펴지지 않는 상태인데요. 너무 무서울 것 네, 같아요. 수술을 정상적으로 받으시고 정상적인 재활 과정을 거치시면 이러한 합병증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또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또 이제 로봇 수술을 이용하면서 또 최소 절개,
최소 절삭 방법을 사용하면 이러한 합병증 가능성을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허벅지뼈의 중앙 부위를 절삭하지 않는 최소 절삭 방법, 또 후방 십자 인대를 보존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내 조직을 많이 보존하다 보니까 더 빠른 보행과 재활이 가능했고요. 인대를 유지하다 보니까 기능 회복도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을 보시면 수술 1주 차에 무릎이 130도에서 140도까지도 굽혀질 정도로 빠른 회복을 보이셨고요. 수술 후 2주 차에 이렇게 침상에서 양반다리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소절개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다양한 인공관절 수술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또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 가능하거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인공관절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3세 남성분이시네요. 네, 63세 남성분으로 이제 일반적인 관절염은 아니고요. 네. 이미 수술하기 전에 심하게 변형이 돼 있고 조직이 유착되어서 인공관절이 쉽지 않았던 케이스입니다. 40년 전에 허벅지뼈가 골절이 돼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당시 수술 후에 허벅지 변형이 남았습니다. 엑스레이를 보시면 옆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허벅지뼈가 이렇게 일자로 곧아야 되는데 오, 약간. 지금 이렇게 각이 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렇게 변형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무릎에 관절염도 더 빨리 진행된 거고요. 또한 골절 후유증으로 인해서 무릎 각도가 제한된 상태입니다. 무릎 굽히기가 90도까지밖에 되지 않고요. 펴는 것도 20도에서 덜 펴지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고 결국은 왼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무릎을 펴고 굽히는 동작이 어려웠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굉장히 일상생활하는데 좀 불편함이 크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치료가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술 전에 제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네. 사진을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무릎이 90도까지밖에 안 굽혀지죠. 그다음에 펴는 것도 20도 정도 덜 펴집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조직이 변형되고 유착이 되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각도가 심하게 제한이 되면은 아무래도 수술도 까다롭고요. 수술 후에 재활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또 결과는 어땠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우선 로봇을 이용해서 3차원 모델을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환자분과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무릎의 해부학적인 모양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 중에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로봇을 통해서 제가 3차원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 예상되는 문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되는 문제를 확인하고 수술 계획을 세웠고요. 이제 오른쪽은 수술 후 사진입니다. 수술 전에 다리 변형이 있었지만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네. 인공관절이 잘 삽입된 모습입니다. 오, 네. 많이 구부러지시는데요? 네. 수술하고 퇴원하시고요. 한 달 정도 됐을 때 이제 진료 볼 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네. 수술 전에 무릎이 90도까지밖에 굽혀지지 않으셨는데 한 달째 130도 정도까지 자연스럽게 굽히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다행히 회복이 빠르신 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안쪽으로 접히는 부분도 네. 생각보다 이제 많이 좀 회복이 된 그런 모습을 네.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다음 사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2세 여성분이셨고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셨네요. 네, 비교적 젊으신 환자분인데 역시 변형과 인대 구축이 매우 심한 환자분이었습니다. 62세로 16도 이상 심하게 옷자다리로 변형된 상태였고요. 네. 여러 병원에서 주사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어서 오래전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고난이도 케이스였기 때문에 환자분도 이제 오랫동안 망설이는 상태였고요. 네. 수술 전에 찍은 엑스레이를 보시면 양쪽 무릎 모두 허벅지 뼈와 정강이 뼈가 완전히 맞닿은 사기 관절염으로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서서 촬영하신 모습인 거죠? 네, 엑스레이 서서 사진이요? 찍은 네, 모습입니다. 바깥쪽으로 많이 이제 좀 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 수술이 이제 워낙에 고난도다 네. 많이 망설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술 후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네. 수술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수술 직전에 제가 마취를 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변형이 심했기 때문에 굴곡 구축 25도, 그러니까 무릎이 25도 정도 펴지지 않는 상태였고요. 로봇으로 체크한 것을 보면 다리가 15도 정도로 옷자다리로 많이 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변형을 고려해서 3차원으로 로봇 모델을 만들고 수술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자, 수술 후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은 인공관절 수술 후에 옆에서 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술 전에 변형이 심했지만 최소 절삭과 후방 십자인대 보존 방법으로 수술을 잘 진행했고요. 가운데 사진은 이제 수술 전에 환자분이 서 있을 때 옷자다리 변형의 모습인데 수술 후에 이렇게 바르게 교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치료 후에 또 수술 이후의 모습도 확인해 볼게요. 네. 이제 환자분이 퇴원하기 전에 침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수술 2주 후째인데요. 무릎을 130도 정도 굽힐 수 있는 상태까지 되셨고요. 뭐 완전히 자연스럽진 않지만 양반 다리도 어느 정도 하는 모습을 보이셨고 네. 다리가 이쁘게 일자로 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오다리 자체가 또 관절염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셨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황보영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조직을 최대한 보존해서 빠른 회복과 안정성을 또 자연스러운 무릎 움직임을 돕는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고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무릎 관절염 때문에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문자로 또 상담 의뢰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요. 문자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아버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얼마 전부터 오래 걸으면 수술한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라고 하셨고 5년 전에 왼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다라고 하네요. 수술 이후에 힘이 빠진다.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장님? 네, 이러한 그 상담도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흔하게 접하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 상담 내용을 보면은 5년 전에 왼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고요. 지금 현재 환자분께서 불편하신 것이 같은 쪽 다리가 힘이 빠진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만약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환자분께서 정말 무릎이 아프거나 또 무릎 때문에 걸을 때 쩔뚝인다 이런 표현을 하실 것인데요. 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에 무릎이 아픈 게 아니고 힘이 빠진다 이러한 경우에는 네. 무릎이 이상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허리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허리. 네. 네. 무릎을 인공관절 할 정도 되시게 되면 대부분 허리도 협착증이 많습니다. 허리에서 협착증으로 인해서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리다 보니까 다리에 힘이 없다고 표현을 하실 수가 맞아요. 있고요. 네네. 두 번째 가능성은 이제 다리의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릎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정기 검진상에서 이상이 없다면 허리하고 다리 혈액순환 부분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문자로 접수된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여성분이시고요. 오다리가 심한데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집니다라고 하셨어요. 한방 치료 정도만 받아보셨고 아직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는 안 받아보신 것 같거든요. 자, 이분도 무릎 관절염이 이미 심하실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나이가 60대시고요. 오다리가 심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무릎 관절염으로 인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먼저 정형외과에 내원하셔서 서서 찍는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합니다. 관절염이 3기인지 4기인지에 따라 치료 방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검사상에서 3기 관절염이고 아직 인공관절 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심하지 않다면 그 전 단계 수술인 절골술과 같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나이가 60대지만 4기 관절염까지 진행되어서 옷자다리가 심해지는 것이라면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방 치료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이제 검사를 받아보시고 지금 상태를 잘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는 계속해서 치료 사례들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1세 여성분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네요. 네, 71세 여성분이고요. 관절염 증상이 악화되면서 이제 다리 모양이 변형된다. 이러한 내용을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네. 15도 이상 심하게 옷자다리가 이제 변형이 된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20도 정도 무릎이 펴지지 않는 구축 소견을 보였습니다. 다른 곳에서 주사 물리치료를 오래 했지만 효과가 없었고요. 한 5년 전부터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으셨던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엑스레이를 보시면 양쪽 무릎 모두 허벅지뼈와 정강이뼈 사이가 완전히 맞붙은 이제 사기관절염으로 진행돼 있고요. 네. 안쪽이 붙다 보니까 다리가 전반적으로 옷자다리로
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점점 휘다 보면 사실 관절염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적극적으로 좀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태셨는데요. 관절 운동이 어느 정도나 제한을 받았었는지 또 영상으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술 직전에 마취를 하고 제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절염과 이제 유착 또 변형이 심했지만 이 한쪽 인대는 너무 늘어붙고 한쪽 인대는 이렇게 늘어나면서 흔들림이 매우 심한 상태였습니다. 네. 이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서 양측의 인대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주 까다로운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치료 과정도 쉽지 네.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치료 과정도 쭉 이어서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네. 수술 후에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이제 오른쪽 무릎, 왼쪽 무릎이고요. 각각 앞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네. 수술 전에 변형이 심했지만 환자분 역시 허벅지 뼈를 절삭하지 않는 최소 절삭 방법과 후방 십자인대를 보존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네, 수술 전후 모습인데요. 수술 전에는 이제 옷자다리 변형이 있었지만 수술 후에는 이렇게 일자로 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수술 후의 모습 비교해봤고요. 네. 네, 좀 영상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걸으시던 모습일까요? 네, 수술 전에 이제 보행 모습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변형과 함께 인대 불균형으로 인해서 무릎의 흔들림이 심했었습니다. 이렇게 걸을 때 보면 무릎이 옆으로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네, 수술 후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흔들림이 적어진 모습이죠. 아무래도 수술 초기다 보니까 네. 좀 네. 다른 네, 모습이에요. 무릎도 네. 펴진 상태에서 무릎이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 모양도 조금 고다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최소절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예후가 좋아진 사례를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최소절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다양한 무릎 관절염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치료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황보혜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무릎 관절염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치료해도 잘 낫지 않아서 좀 고민인 분들 다 좋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황보혜 원장님과 한번 상담을 나눠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연세가 좀 있으세요. 84세 여성분이시고요. 네. 84세 고령이면서 골다공증이 매우 심했던 환자분입니다. 10년 전부터 양쪽 무릎 통증이 심했고요. 또 수년 전부터 주사 치료에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수술을 환자분도 원했지만 워낙 뼈가 약했기 때문에 수술을 주저하시던 환자분입니다. 왼쪽에 엑스레이를 보시면 앞서 보시던 환자분들의 엑스레이와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뼈의 껍질이 상당히 얇고요. 또 전반적으로 뼈의 색깔이 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맞아요. 하얗게 나오지는 않네요. 네, 골밀도상에서도 골다공증이 상당히 심했고요. 네, 이렇게 뼈가 너무 약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술하는 제 입장에서도 수술 중에 골절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가능성 때문에 긴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수술 전에 이 골다공증과 관련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케이스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엑스레이를 다시 보시면 심한 골다공증이지만 허벅지 뼈와 정강이 뼈가 안쪽뿐만 아니라 바깥쪽까지 완전히 맞닿은 사기 관절염이고요. 또 고관절 쪽도 예전에 인공관절 수술을 해서 다리 축을 맞추는 것도 까다로운 케이스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수술 후 사진 모습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뼈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최대한 환자분의 뼈를 보존하면서 인대를 유지하는 최소 절삭, 후방 십자인대 보존 방법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네. 네. 로봇을 통해서
살려야 되는 부분을 다 미리 계산을 해서요 수술을 진행했고요. 이 수술 후에 이제 외래 오시면서 찍은 다리의 모습입니다. 네. 휘었던 다리가 이제 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좋습니다. 이런 수술을 받고 나서도 이제 무릎 같은 경우에는 재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중요하죠. 예, 재활 치료하는 모습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술 1주 차에 이제 환자분께서 침상에서 이제 본인의 자가 운동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수술 후에 가장 중요한 운동이에요. 허벅지 앞근육을 강화시키는 대퇴사두근 운동이고요. 네, 수술 전에 이렇게 심하게 휜 다리 모습으로 많이 힘들게 걸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바깥쪽으로 많이 휘어 있었네요. 네, 네. 네. 이게 수술 전의 모습입니다, 지금. 네, 수술 전의 보행 모습입니다. 네. 워낙에 이제 아프시다 보니까 뭐 빨리 걷는 것도 힘드시고 아주 천천히. 오, 이거는- 다리 모양이 아주 좋아지셨어요. 네, 수술 후에 약 한 달 정도 됐을 때 네. 찍은 사진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휜 다리가 펴졌고요. 이제 수술 전에는 뼈와 뼈가 맞닿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아프시고 했는데 이제 수술 후에는 이제 바로 세워지고 인대 균형이 맞으면서 네, 이렇게 걷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아직 초기지만 이제 그쵸. 앞으로 한 달, 두 달 더 지나면서 근육에 힘이 생기면 지금보다 더 자연스럽게 걸으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치료 전과 후의 모습까지 저희가 좀 비교해서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 앓고 계신 분들 보니까요, 일단 걸음걸이가 다르세요. 너무 네. 이제 아프다 보니까 그쵸. 네. 빨리 걷지 못하시고 쩔뚝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이유도 좀 살펴볼게요. 이제 허벅지뼈와 정강이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과 연골판이 있어야 하는데 네. 이제 관절염으로 인해서 그러한 구조들이 손상되다 보니까요. 이제 뼈와 뼈 사이에 그런 찢어진 조직이 끼이기도 하고 또 심한 마모로 인해서 드러난 뼈끼리 부딪히다 보면 이제 아프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픈 것도 있고 또 이러한 관절염이 진행돼서 다리가 옷자로 많이 휘게 되면 걸을 때 몸무게가 뼈가 붙은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예,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 계속해서 만나볼 이분도 사실 진짜 걸을 때 절뚝거림이 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65세 여성분. 네, 맞습니다. 네. 10년 전부터 양쪽 무릎 통증이 있었고요. 네. 환자분께서는 먼저 한쪽 무릎에 심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견디면서 지내다 보시니까요. 다리 길이 차이라든지 또 반대쪽에 힘을 주면서 양쪽 모두 심해진 케이스입니다. 네. 안쪽에 통증이 심하고 뼈끼리 부딪히는 듯한 통증으로 인해서 보행이 힘든 상태였고요. 옷자다리 변형이 매우 심한 상태였습니다. 수술 전에 찍은 MRI 사진입니다. 네. 양쪽 무릎 모두 무릎 내측으로요. 이렇게 하얗게 비어 있죠. 이게 네. 비어 있어서 하얗게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쪽처럼 검정색으로 연골판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구조들이 모두 손상되면서 뼈와 뼈 사이에 연골판도 심하게 파열되고 연골도 마모가 된 상태입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수술 전에 찍은 엑스레이를 보시면 다리가 20도 정도 매우 심하게 옷자다리로 변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수술 후의 사진이고요. 이렇게 위아래 하얗게 들어간 것이 인공관절입니다. 지금 수술 후에는 다리가 일자로 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사진 하나 더 볼게요. 네, 다음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왼쪽은 수술 전에 찍은 모습입니다. 다리가 심하게 옷자다리로 휘어 있고요. 또 수술 후에는 다리가 일자로 펴진 모습을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수술 전의 모습을 보니까요. 절뚝이면서 걸으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다리 모양도 굉장히 많이 변형이 와 있던 그런 상태였는데 그 걸음걸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후의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술 전에 촬영한 환자의 보행 모습입니다. 지금 눈으로 봐도 다리가 상당히 많이 아이고. 휘어 있고요. 네네. 예, 체중이 실릴 때 환자분이 균형을 맞추기가 힘들 정도로 그쵸. 예, 이제 수술 후 사진 모습입니다. 오, 네. 네, 지금은 이제 다리가 펴진 상태고 음, 좀 더 자신 있게 걷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네.
왼쪽이 수술 전, 오른쪽이 수술 후의 보행 모습입니다. 네, 네. 수술 전과 후의 모습 비교해 볼 수가 있었고요. 보다 더 좀 안정적으로 걸음걸이가 달라진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한 70대 분들 많이 수술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원장님 수술하시던 분들 중에서 가장 좀 연세가 많으셨던 분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제 평균 연령대가 70대 중반인데요. 네네. 제가 수술한 환자분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던 분이 87세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87. 요즘은 80대 어르신들도 60, 70대 환자분들보다 더 건강하신 분도 있고요. 또 삶의 질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원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가능한 케이스였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환자분도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입니다. 네. 85세의 어머님이시고요. 네. 양쪽 무릎 모두 뭐 20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심하게 아프셨고요. 또 다리도 25도 이상 옷자다리로 심하게 변형이 왔습니다. 어머님이 연세가 85세시지만 매우 적극적이시고 활동적이십니다. 그래서 본인은 수술을 원했지만 여러 가지 나이 때문에 이제 걱정이 돼서 그동안 네. 주사만 맞고 주저하시던 케이스입니다. 수술 전 엑스레이를 보면 양쪽 무릎 모두 안쪽이 이렇게 완전히 맞닿은 사기관절염이기 때문에 네.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사진. 네. 수술 전에 이제 로봇을 이용해서 3차원 모델을 만들고 정밀하게 수술 계획을 세웠고요. 수술 후 찍은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위아래 이렇게 인공관절이 들어가 있고요. 이 사이에 인공 연골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이제 무릎이 완전히 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네, 달라진 모습. 자, 수술 전과 후의 모습입니다. 네, 수술 전에는 옷자다리로 저렇게 심했었는데요. 수술 후에는 이렇게 일자다리로 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침상에서도 다리를 펴고 굽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85세 여성분, 퇴행성 관절염 환자셨고 이렇게 예후가 좋아진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황보영 원장님과 함께 무릎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원장님. 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우리 환자분들 이런 수술을 고려하고 계신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환자분들께서 이제 로봇 인공관절을 준비하실 때 이제 환자분과 보호자분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네. 중에 하나가 로봇을 믿고 수술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것은 로봇이 알아서 수술하는 게 아니고요. 그쵸. 기존 방식처럼 제가 제 손으로 모두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수술하는 과정에서 로봇이라는 새로운 도구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도구를 이용해서 더 정밀하게 또 더 조직을 살리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고요. 또한 로봇이 무조건 좋습니까?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로봇이 무조건 좋고 기존 방식이 무조건 좋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최적의 방식을 찾으면 됩니다. 따라서 경험 많은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시고 진찰을 받고 정확한 진단에 따라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무릎 관절염을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들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보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매거진 위드 굿닥도 함께 하셨는데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은 주말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